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매수를 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올해만 하락한 게 아니라 작년 2월부터 1년 이상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선사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개미들이 좌절감 속에서 손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매도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삼성전자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바이와 낫 말하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 3분기부터 업황 개선 가능하다, 업황 개선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서버 수요 회복만으로는 속단하기 이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자, 오를 만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인가? 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자, 저는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오를 만한 이유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가,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거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거래량 증가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했다는 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증가를 수반한 장대 양봉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추세의 전환을 기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월 중순쯤에 2~3%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때 비교적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카페에다가 긍정적 전환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카페에 글을 남겼었는데 4월 중순 조금 일렀죠. 자, 이렇게 글을 남기고 나서 조금 민망하게도 주가가 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6% 정도 더 빠졌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4월 29일에 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전날 거래량의 2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50% 이상 증가하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때 4월 중순에는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한 게 거래량 증가 폭이었는데요.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못했는데, 자, 이번에 보면은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큰 폭으로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2배, 3배씩 빵빵 터져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4% 상승의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지지를 잘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방송은 5월 3일에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초는 휴가 주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미리 제작되어서 송출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5월 3일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후의 흐름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5월 3일을 기준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과매도 상황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보다 더 과매도된 상황이다. 자, 2019년 1월 저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월에 과매도 영역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자, 주봉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을 때가 2019년 1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바닥을 찍고 이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팬데믹으로 지금 하락을 했을 때도 과매도는 아니었어요. 이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 지표가 상당히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다는 거 여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반등이 나오면서 4월 말에 과매도 영역에서 벗어났는데, 자, 이렇게 본다면은 2019년 1월에 나왔던 과매도 신호가 지금 2022년 4월 말에 나왔구나. 그리고 나서 그 과매도 영역을 벗어났구나. 그렇다면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증권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것은 지금 제가 키움증권에서 인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BR 밴드로 보니까 지금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간 이하에 진입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뭐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고점을 찍었을 때가 PBR 2.2배 라인이었습니다. 2013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반디장세 때도 PBR 2배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도 PBR이 2.2를 넘어가면서 고점을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조정을 받으면서 PBR 수준이 1.5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자, 지금 이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은 언제였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PBR 1배가 역사적 저점 구간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PBR 1배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1.5배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라인을 임의로 그어놨는데요, 만약에 더 떨어져서 PBR 1배 수준까지 진짜 가버린다면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버린다면은 가격대는 5만원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5만 한 8천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뭐 6만 5천원이라고 치면은 지금부터 더 하락하더라도 15% 내외로 하락하는 거구나. 충분히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PBR 1.5배를 하회하고 있는 약 1.4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충분히 PBR 면에서도 우리가 뭐 매력적이다, 완전히 매력적인 바닥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로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지금 꾸준히 삼성전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은 로가 상승하던 구간에서 꾸준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2021년과 2022년에는 로가 상승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뭐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고, 뭐 업황의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수급의 문제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지금은 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비난, 원망, 뭐 조롱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왔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려서 고생하고 욕하고 손절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자들이 또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조회수 높이기 좋고 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또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분노를 댓글로 분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긴 한데요, 임원들까지 나섰는데도 안 된다니, 삼성전자 초비상 걸렸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임원들까지 나서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한다, 삼성전자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 나온 건데, 10만전자를 기대하던 사람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떠난 개미들이 많더라, 그래서 소액주주가 12만 명이나 감소했다더라,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플과 비교하는 뉴스 기사가 최근에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 삼성과 애플 더 이상 비교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탄식, 삼성전자의 시대는 끝났다, 뭐 삼성전자는 끝이다, 애플의 독주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래가 없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의 미래를 걸었지만, 삼성전자는 아니구나, 역시 애플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삼성전자의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더라. 자,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에 왜 주목을 하느냐. 2019년에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2019년도에 여름쯤에 소프트뱅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소프트뱅크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10,000엔짜리가 이제 5,000엔으로 2대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소프트뱅크가 액면 분할을 하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상승할 수도 있다. 막 그러면서 소프트뱅크 장래도 좋고, 그 당시에 ARM, 비전 펀드 이런 걸로 한창 각광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소프트뱅크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해 말에 비전 펀드 제대로 자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망했다. 손정희 시대는 끝났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쇄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5,000엔에서부터 10,000엔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2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런 기사가 나올 때가 어떻게 본다면은 바닥일 경우가 있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비난조 그리고 조롱조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 어쩌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죠. 업황 개선. 3분기에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이제 증권사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자, 그렇지만 저는 3분기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도 개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하반기쯤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3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은 매출 이익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2분기부터 서서히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인용을 한 거는 지난번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노정원 사업 총괄 부분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버향 제품 수요가 커지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 시황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걸로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 실적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월 30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D램은 10% 중후반, 낸드는 30%가량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한다. 기업용 PC, 데스크톱 PC 수요가 강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을 조금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당 기업들은 긍정적인 시황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증권사 전망도 엇갈리고 실정 추정치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 그냥 증권사 리포트 3개 타이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경직성, 지금 일단은 업황 개선은 조금 더디지만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때는 없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썼고요. 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입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이름을 다올투자증권으로 바꿨죠. 자, 어쨌든 그런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1분기 최대 실적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업황 개선이 불투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접근 조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매수, 그 다음에 관망 포지션을 제시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증권사마다 견해도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를 만한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한다면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했다면은 그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시나리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추적하면서.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일부를 매도할 수가 있겠고, 그럼 내 생각대로 잘 가고 있구나. 자, 그리고 주가도 오르고 있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각자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투자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삼성전자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지수,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라면은 또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까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